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간호 유학 중인 나리입니다. 이제 뭐 간호 유학은 거의 끝났고 간호사로 이제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인사는 아직도 이게 익숙하네요. 뭐 호주에서 간호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호주에 계신 분들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바이러스가 끝날 것 같지만 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년부터 사실 되게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민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민이나 이렇게 유학을 오신 분들은 또 신분 자체가 명확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호주의 그런 이민법이나 영주권 관련된 법이 되게 여러 번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작년에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왜냐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들이 너무 빨리 바뀌어 버리니까. 뭐 일단 락다운부터 해가지고 학교 공부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 버렸고, 많은 학비를 내고 다니고 있는데 교육의 그런 만족이나 퀄리티가 온라인으로는 사실 따라잡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저희가 기대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안 그래도 어려운 공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고, 또 실습 같은 것도 계속 취소가 되고,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 졸업을 못 하니까, 졸업을 못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비자 문제가 저희 애들한테는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쏟아부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중도에 하차하게 된다면 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그 멘탈을 유지하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챌린지였던 것 같은데, 뭐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게 멘탈을 유지하고 3학년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급변하게 이렇게 갑자기 오면은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약간, 저는 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분노? 성질이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예전에 영상 올렸던 스콧 모리슨 발언에 되게 분노했었던 것 같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감정에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엄청 논리적이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사는 거에 대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공부를 잘 마치고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리고 이제 간호사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몇 가지 그 멘탈 부여잡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거는 빨리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 이민법이라든지 학교가 온라인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제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이제 바뀔 걸 기대하진 않죠. 그런 것들은 성질이 나서 성질을 내야 되면 그냥 빨리 성질을 내고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짧게 화내고 빨리 받아들이는 게 가장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민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오래 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우울감이랑 무기력함이 되게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호주의 이민법은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뀌는 거고,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뭐 그거는 한국 포함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다면 그건 빨리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뭘까를 빨리 선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너무 미리 앞서서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민법이 이렇게 예민하게 자주 바뀌는 법이라면 또 한두 달 지나고 뭐 6개월 지나고 1년 뒤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계속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좋게 바뀔 것이냐,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 것만큼 또 다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전부 다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이민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쨌든 호주 경제나 호주의 노동의 대부분은 이민자에게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 상황이 회복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예전과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한다면, 또 완전히 그렇게 또 캄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이걸 어쨌든 마쳐야 되는 거니까 그 3년 동안은 내가 이 비자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학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럼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이든 뭐든 공부를 끝내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는 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작은 거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작은 행복들. 사실 락다운이 되고 바깥에 이제 많이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저희 집 뒤에 조그만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되게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이사 왔을 때 그 잡초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그런 정원이었는데, 그 손으로 미는 롬모어를 사가지고 잔디를 계속 밀고 조금씩 이제 잡초 이상한 것들은 좀 뽑고 이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심고 해서, 뭐 깻잎도 지금 있고 콩도 있고 딸기도 있고 아보카도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되게 지금 많이 심어놨어요, 그 작은 땅에. 그러니까 이걸 꼭 뭔가 하려고 심는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물 한번 주고 얼마나 자랐나 보고, 뭐 잔디도 한번 깎고 하늘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들에 되게 집중하면서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책도 좀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네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고민을 너무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남편이랑 가장 먼저 이런 고민들을 상의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 초에 사실 제가 PT를 2번 봤는데 다행히 이제 두 번째 반에 7점이 나왔었고, 락다운 바로 직전에 봐서 이제 7점이 나왔었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목표를 8점 나올 때까지, IELTS 8에 상응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PT를 계속 봐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도 미리 이제 해놓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컸는데, 그거 이제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남편이 8점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7점을 받아놨으니까 등록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고민을 하자. 지금은 뭐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하고 났더니 조금 마음이 덜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일단 이걸로 만족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또 이제 락다운 되고 나서 실습 가기 2주 전은 또 에이지드 케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지 말라고
빅토리아 주에서 이제 어드바이스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실습 동안에 일을 못 하는데 그럼 2주 동안 해서 다 합치니까 뭐 거의 뭐 2달을 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또 오고 돈을 못 벌게 되고 막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엄청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던 걸 못 하게 되니까 되게 그게 빼앗긴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는데 또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지금은 일단 간호 공부 그거 유학하는 거 졸업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돈은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그 학생 비자로 있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은 뭐 많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이제 간호 공부하는 걸 끝내는 걸 집중하고 돈 버는 건 내가 고민하겠다 해서 고민을 좀 나눴죠. 근데 사실 뭐 상황이 엄청 다행히 나쁘진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 해도 되게 그 부담이 덜어지는 거 있잖아요. 고민을 나누고 났을 때 그 부담이 덜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제 친구도 그런 금전적인 고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친구한테 이제 고민을 상담했더니 그 다른 친구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돈이 만약에 힘들면 본인이 빌려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결국에 돈을 빌리진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주변에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저런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주변에 있는 호주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들도 사실 금전적으로 엄청 넉넉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게 어려울 걸 아니까 돈이 없으면 이야기를 해라. 자기가 빌려주겠다. 자기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또 고마웠어요. 물론 뭐 돈을 빌리진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여기에 그렇게 혼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힘들 때 날 도와주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마음의 불안이 덜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이 있으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해주는 말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이제 친구로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은 대부분 학교에 카운셀러가 있거든요. 그 정신 상담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카운슬 하는 게 뭐 1년에 뭐 몇 번까지는 대부분 무료예요. 학교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니까 그런 걸 신청하셔서 가서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민이 있으면 주변과 함께 나누는 거 그리고 그걸 좀 나눌 수 있는 그 짐과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호주에 왔는지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호주에 온 이유 중에 큰 것 하나가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그런 밸런스가 맞을 것 같다라는 기대 플러스 또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기에 더 나은 환경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컸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된 뭐 여성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럼 그런 그 내가 호주에서 꿈꿨던 그 목표는 바뀌었는가? 호주의 삶이 그런 부분에서 변화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호주의 삶은 여전히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가족 중심적인 삶이고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 내가 목표하고 꿈꿨던 것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에 의해서 잠깐 힘들 뿐이지 내가 호주에서 봤던 비전이나 목표는 크게 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향해서 노력해볼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지금 좀 더 어려워지고 바뀐 것 뿐이지, 내가 결국 노력해서 가게 되는 그 최종의 목표에는 내가 꿈꾸던 것들의 그 가치는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들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에서 힘든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내가 넘어야 되는 그냥 그런 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에 포커스를 좀 두고 나면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를 하나로 다 잡고 힘든 시기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 이런 우울함이나 무기력함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허드 이뮤니티라고 하죠.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 안에 또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힘들 때일수록 그런 내 정신을 좀 붙잡아서 흩어지는 정신을 붙잡아서 올 한 해도 또 2021년 새로운 한 해도 조금씩 이제 해나가다 보면은 또 길이 있을 거고 또 방법이 생길 거예요. 깊은 고민이 되실 때 주변과 나누시고, 또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실 때는 또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보시는 걸 또 권유드립니다. 너무 그런 감정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